에이커즈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쌤입니다. 겨울방학 캘큘러스 클래스들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. 제가 실은 그 매년 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, 막상 이제 학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이 더럽게 못하는데, 애들이 학교에서는 꼭 GPA가 A거든요. GPA는 다 A라고 그러고, A인데도 뭐 미분도 할 줄 몰라, 적분도 할 줄 몰라,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, 올해는 이제 좀 그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, 아주 슬픈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지금 막 저한테 학생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와요.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막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데 느낌이 쎄할 때가 있거든요. 느낌이 쎄할 때는 보면 대부분 뭐 테이크홈 테스트나 이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학교들에서 온라인으로 돌리다 보니까 대부분을 이제 뭐 숙제나 테이크홈 테스트로 커버하는 경향이 많은데, 애들이 이제 뭐 반 친구들 도움 아니면 뭐 튜터 선생님, 학원 선생님들 도움으로 얘네들을 다 극복을 해나가고 있어요. 정작 공부는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애들은 제가 생각할 때 역대급으로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지금 뭐 학교에서 그 부하가 걸리는 게 좀 적기 때문에 되려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좀 더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는데, 대부분의 친구들은 또 공부하기 싫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딱 가까스로 A 받을 정도로 설렁설렁. 근데 이 스탠다드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치팅 기술의 발달로 지금 학교에서는 A를 받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. 어쨌거나 바름 라인 있죠. 우리는 가다 보면 5월 달에 AP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, 지금 막 봄방학은 저는 막 거의 제가 예상해 본 건데 뭐 거의 공포에 가까워요.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,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우는 미분도 전혀 모르는데 그걸 이용한 2학기 때 배우는 적분은 전혀 모르고, 대신에 이제 애들은 항상 미뤄두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미루다가 봄방학 때는 이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? 라고 하고 등장을 하겠죠.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그거를 무조건 막으셔야 되는데, 그래서 올해는 이 커리큘럼 자체도 살짝 변화가 있어요. 어떤 거냐면, 일단 캘큘러스 AB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파트 A 부분을 조금만 복습을 하고 지나갔었는데, 파트 B로 이제 선행을 나갔었는데, 올해는 파트 A를 꽤 집중적으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것들이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. 공부를 안 하고 보통 이제 적분 같은 경우에 미분의 역연산이라 그러는데, 미분도 모르는데 이거에 역연산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찬스기도 해요. 어차피 기왕 학교에서 날려먹은 거 파트 A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이참에 한 3, 4일 정도는 파트 A를 복습을 하는데, 또 그렇다고 새로운 개념을 안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인테그레이션, 적분의 개념, 관점에서 본 드리버티브 이런 식으로 공부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그 요즘에 이제 학생들에 대해 갖는 생각은,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나 모르거든요. 가뜩이나 이제 캘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문과, 완전 찐 문과라 하더라도 앞으로 1, 2년은 더 공부를 할 테고,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향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이긴 한데, 이 과목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좀 알아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약간 메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떻게 되고 플로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애들은 늘 뭐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시험이다 그러면은 당장 그 부분만 공부를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. 그러다 보면 이제 1차적으로는 AP 테스트 때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고, 수학이 이 정도인데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겠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이제 캘큘러스를 공부하면서 좀 가져가야 되는 거는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지만, 뭐 되게 오랜 그 수학의 역사에서 캘큘러스가 어떻게 발전해왔고, 그리고 이 토픽과 저 토픽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,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어떻게 위에서 내려다 볼 건지, 요 관점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갈 거고요. AP 캘크 B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참 좋은 예죠.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스트레스가 과연 나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,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나쁘다고 하겠지만,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좀 발전시킨다고 하는데, 참 아이러니한 게 분명히 AB보다 BC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C를 하는 친구들은 약간 그 공부에 어려움을 덜 겪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. 왜냐하면 애초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대신에 이제 단점이, 이제 어떤 학교의 캘크 BC 선생님들은 이게 쓸데없는 자부심들이 너무 높으셔가지고
약간 좀 과도한 깊이로 이제 문제를 설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뭐 A, B를 스킵하고 프리캘크 아너즈에서 바로 BC로 넘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진도도 상당히 빨리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좀 약간 쓸데없이 너무 깊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이것도 이제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냐면 학원에서 짧은 기간 안에 니네 학교는 이거 여기까지 배울 거야. 니네 학교는 여기까지 배울 거야. 이거는 실은 다 이렇게 못 맞춰줘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예전이랑 가르치던 스타일들이 조금씩 변하셨기 때문에 아주 제일 좋은 거는 학교별로 이제 뭐 실라부스도 있고 어느 정도 족보도 있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봐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은 요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는 약간 전반적인 틀을 제대로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리즈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시리즈가 캘큘러스에서 왜 중요한지 뭐 인테그레이션 계산할 때도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이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데피니트 인테그럴 계산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동안 망가졌던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부분에 대한 체계도 좀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캘큘러스 같은 경우는 뭐 A, B, B, C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. 봄방학 때 물론 캘큘러스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AP 캘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른 AP 테스트를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학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한 번 공부해 놓으면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 때 좀 공부를 해 놓으면은 봄방학 때는 뭐 케미나 바이오로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겨울방학 때 캘큘러스를 공부해서 좀 거의 체계를 이렇게 다 잡아가는 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겨울방학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